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튜브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 끝났습니다. 어, 근데, 참말로,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이가, 대장동하고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뭔가 한번 훅 던질 거다 했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던졌습니다. 정말, 일단,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어, 제가 그래, 뭐, 일단, 그, 토론해 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알아서 들으시고. 아무튼 오늘 아침에 그래, 저도, 가게에 나가서 장사 준비하고 또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터넷을 열고 이제 유튜브를 틀었더니, 뭐, 원희영이가 무슨 대장동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봤습니다. 그 이제 대장동 관련 문건 보따리를 확보했다고. 그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제 저녁에 그 다대표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다대표 형님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윤석열이가 따로 모르게 아마 뭔가 조직이 좀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검사 생활 총 27년이고 검찰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그 뭡니까 그 인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재들 중에서 이제 뭐 정보통도 있을 거고 뭐 경제통도 있을 거고 이제 좀 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어떤 좀 그런 조직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는 몸뚱아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발목 잡는 새끼들만 있는 곳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뚫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윤석열 개인의 능력도 엄청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로지 그 능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어떤 이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풍파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헤쳐나오기는 솔직히 쉽진 않죠. 그래 보면 분명한 거는 뭔가가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출처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죠.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그래 이 기사를 그 인터뷰한다는 걸 보고 뭔 내용인가 했는데 문건 보따리가 확보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이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하길래 봤죠. 그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느낌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뭡니까 그 어디 고속도로 무슨 저기 배수구에 있는 걸 뭐 이제 가져왔다 얘기하는데 제보를 받아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요한 물건을 그런 데다가 버리는 놈도 없을 거고, 그걸 버렸다고 해가지고 또 그걸 원희룡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신고할 일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뭐 지나가다가 어떤 서류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되겠습니까? 뭐, 그것도 너덜너덜한 어떤 그런 파일에 이제 묶여있는 그런 서류들.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죠. 저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져가라. 근데 중요한 거는 내부 고발자가 원희룡이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국민의힘 쪽에 전화를 했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것들은 이때까지 빨갱이 간첩질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전투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뭡니까? 잘못한 건 많지만 그래도 쟤들보다는 좀 낫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지독하지가 않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이면을 내다보면 그 얘기가 뭡니까? 병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쪽에 직접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한테 직접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움직이는 어떤 조직 에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희룡한테 줘가지고 이제 네가 기자회견 해라. 아니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어떤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전의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갖다 줘도 못 먹는 새끼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발빠르게 뭔가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쪽의 힘이 아니고 윤석열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거 하고 오늘 이제 토론회 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는 안 된다니까. 지금 빨갱이 새끼 맞다니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이재명한테 계속 입금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막 묻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제 다른 후보에 질문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바로 법인카드를 이렇게 막 쓰고 했는데 안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안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냐고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재명이 간첩이야 이 얘기잖아. 아니 당연히 다 이제 뭡니까 언론에도 다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물었어요. 안철수한테. 법인카드를 이렇게 쓴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막말로 최소한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 일은 부적절한 일이다. 이런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는 이때까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스스로가 이제 윤석열이니까 직접 나서 욕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계속 그냥 피해자인 척 계속 코스프레 하면서 깔아뭉개면서 결국에는 상대를 다 제압한 거죠. 오늘 안철수한테 쓴 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에이 씨발 진짜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그 개새끼들은 진짜 기생충이 맞다니까요. 오늘 토론을 보면서 안철수가 이재명이가 법인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그걸 묻냐고 이 얘기를 듣고도 만약에 단일화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새끼나 그 개새끼예요, 개새끼. 개새끼가 아니고 그 간접새끼야, 간접새끼.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생충들이 맞다니까? 기생충들이. 그러니까 안철수를 숙주 삼아서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위한 그 행위들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윤석열이가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 길에서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될 게 안철수다. 이때까지 다 제거했잖아. 그걸 오늘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조중동 보고 씨발 평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지나온 과정을 이제까지 했던 말, 행동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면 틀릴 수가 없다니까. 너희들이 그래 어제도 그래 다대표님도 나한테 그래 얘기했어. 윤석열이만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전혀 안 생겨.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씨발 것들 소위 보수 우파라는 그 개 씹새끼들 유튜브 그 썸네일이나 그 제목을 보면 씨발 나도 불안해진다니까. 이 씨발 새끼들 때문에. 그 씨발 실명 그래 뭐 가세현, 강용석이고 지랄이고 그 민영삼이고 그 외에 씨발 뭐 어떤 개쓰레기들 그 진성원이 뭐 이런 성상경이니 뭐 황장순이 그래 이런 개쓰레기 새끼들. 그래 박근혜 씨발 탄핵의 1등 공신 누구야? 정규자냐? 씨발. 막판에 인터뷰한 게 정규자냐? 그러니까 박근혜 그 년도 미친년이라고. 아니 씨발 그냥 혼자서 꿋꿋하게 가든가 어디서 듣보잡 씨발 그래 그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하고 마지막을 국민들이 뭐라 생각했냐고. 그게 씨발 그래 우리나라 보수 우파라고. 에이 씨발 것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해왔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또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니김이 씨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박근혜가 그 가세현이 지금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죽어 이 씨발 것들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단종이 왜 죽었는지 노무현이가 물론 그 자기 마누라가 뇌물을 받은 거 그게 원인이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왜 노무현이가 저렇게 비참하게 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난리잖아. 뭐 그 달성 그 사저에 뭐 지지자들 와가지고 막 이 난리 치는 거. 그거는 윤석열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죽는 거야 죽는 거. 그 조용히 살아야 돼. 근데 이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가세형 같은 경우는 또 코인 빨라고 그 짓을 하겠지. 그러면 또 슈퍼에서 존나게 쏘겠지. 내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문재인이하고 박근혜를 빠는 것들은 개돼지고 이재명이를 빠는 거는 버러지라고. 어차피 오늘 토론회로 모든 게 다 결정났어요. 안철수는 단일화 애초부터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듯이 아마 그 김미기 그 시장년이 이번에 있는 동안 뭔가 딜이 그게 당근이었던 채찍이었던 뭔가 딜이 분명히 더 있었던 거고 오늘 그 법인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이걸로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듣고도 만약에 또 뭐 단일화 얘기를 꺼내거나 하는 그 씨발 새끼들은 그 간첩 새끼야 그것들. 간첩 새끼라고. 윤석열이가 안철수의 이제 내가 늘 얘기하듯이 그 민낯을 갖다가 오늘 토론에서 그대로 까발린 것이. 까발린 거. 같은 패라고. 이재명이하고 같은 놈이라고. 같은 패거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조작질 하고 있다고. 왜 조작질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씨발 그래 오늘 뭐 사람도 안 다니고 씨발 손님도 한 명도 안 오더만. 그러니까 맞았다. 그래서 뭐 계속 왜 저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쪽에서 미친 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언론까지 해가 동원돼가지고 미친 듯이 날뛸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은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판단한 거는 이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언론에 보도되는 그 여론조사 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모집단을 가지고 분명히 여론조사가 돌아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재명 측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완벽하게 결론이 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자기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더라도.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떻게든 저 새끼들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대표님도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고, 지금 국민의힘을 봐도, 아니면 보수 우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봐도, 한 가지가 있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하고 너무도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거죠. 지금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이제 안철수하고 단일을 얘기할 때 항상 내세웠던 뭐라고 합니까? 술이 안 된다니까. 하여튼, 내세웠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압도적으로.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전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여의도 문법에 의한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윤석열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쟤들의 분석이 맞아요. 쟤들의 분석이. 왜냐? 저도 늘 말씀드리듯이, 이때까지의 대통령들은 어떤 형태로는 다 부채를 안고 대통령이 됐거든. 그 세력, 그 당, 그런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채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국민들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쟤들,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평론했던 놈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냐? 그 상태로 대가리가 굳었거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사람은 30 넘는 순간부터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들은 여의도 문법,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그냥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제까지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야. 그리고 계속 씨발 단일화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단일화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안철수는 민주당의 하고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고, 윤석열은 안철수에 대한 안철수라는 인간의 어떤 근본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 얘기가 길어졌는데, 왜 쟤들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지랄을 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소위 지금 우파라는 것들이 단일을 안 하면 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러니까, 단일을 안 하면 이기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쟤들도, 지는 거는 맞는데, 압도적으로만 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50대 38 얘기했는데. 그리고, 계속 이재명에 대한 악재가 튀어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는 걸 보니까, 실질적인 민심은 아마 30%가 무너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윤석열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뭐냐? 득표율 잘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득표율을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334라고. 물론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충 보면 334가 맞아요.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 하는 40%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내가 무조건 투표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계속 똥치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에 안 가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중도가 투표장을 대거 안 가게 되면 이재명 득표율이 예를 들어서 한 45% 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면 윤석열이 한 8%, 한 4% 정도 차이 나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 안 하면 득표율 자체는 이재명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래 씨발 네가 우리들 쳐 죽인다고 했는데 한 3%나 4% 차이로 네가 이기면 그래도 씨발 네가 함부로 못하겠지. 지금 우파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머리 열심히 굴렸는데. 근데 윤석열을 그러니까 전혀 아직도 윤석열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나 대표 형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하면 뭡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리를 안 줘도 될 만큼 자리를 없앨까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없잖아.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청와대가 그대로 계속 존속하면 아마 그 자리가 아마 수백 개 될 거 아니에요. 비서관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런 자리. 그리고 최소한 1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이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최소 1000명, 2000명 정도한테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없애버렸잖아,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어떻게 하면 자리를 다 줄일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지금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과만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하니까 쇼를 계속 할 거란 얘기지. 근데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 지금 고소고발 올라가 있는 것만 제대로 수사해도 아마 민주당 한 50억 그게 아니고 한 40석 정도는 그대로 날아갈걸요? 근데 무엇이고 지들이 어쩔 건데?
그 제가 보기에는 얘들이 지금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죽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 이상 자기들 입장에서도 10% 이상 만약에 지지율 차이가 나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뒤질 게 뻔하니까 그 지지율 격차를 한 5% 이내로 줄이면 비등비등하니까 윤석열이가 함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들 생각이죠. 지금도 그래 홍준표는 아마 그 대구시장 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내기할까요?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지는 거야. 그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을 하면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맨날 씨발 그 조중동 같은 그 쓰레기들 보면서 그 기사 난 거, 칼럼 난 거, 사설 보면서 논평을 하니까 씨발 맞을 리가 있나? 왜 씨발 그래? 어제 얘기했잖아. 윤석열이가 분명히 대장동하고 이런 법인카드 관련해서 뭔가 하나 던질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던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존나 똑똑해서도 아니라니까. 그냥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앞뒤가 다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그 답이 나온다니까. 뭐 제가 오늘 술이 좀 돼가지고 욕도 마신 것 같은데 하여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